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청문회를 기점으로 해서 여론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곧바로 취임식도 연 한동훈 장관인데요. 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임명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버리는 것이다. 협치 포기까지 선언했습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의 취임 첫 일성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서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동료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에게 해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 얘기 이제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도훈 의원님. 네네. 어제 취임사에서 사회적 강자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바로 출범시켰거든요. 한 장관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 정도 뭐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크게 보면은 이제 검수완박, 이른바 검수완박법 때문에 오는 9월 이후에는 아마도 검찰이 부패하고 경제 분야만 수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부패는 이제 주로 뇌물 사건인데 그 범위가 좀 모호해서 대통령령으로 이제 규정하게 될 거고, 경제는 비교적 범위가 확실합니다. 증권 범죄, 이건 확실한 경제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 피해가 많은 금융 범죄, 증권 범죄 엄중하게 처단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적인 뜻이고, 예. 두 번째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아마도 라임 옵티머스 그 펀드 사기 사건 관련해서 수사가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합수단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13년. 단순히 검찰, 검사와 수사관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증권거래소 전문가들이 다 함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2019년 6월에 라임 사건을 합수단이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그해 11월에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합니다. 네. 바로 그 두 달 뒤에 2020년 1월에 갑자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합수단을 해체를 합니다. 당시에는 뭐 부패의 온상이라는 이유를 알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죠. 아마도 라임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합수단 만들어가지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부터 철저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 사건은 수천 명의 투자자가 수조 원의 손실이 난 사건이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중산층입니다. 특히 그런 데다가 정부에서 이 사건의 파문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손해본 거를 그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가 보상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종합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논평 가운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 합수단 폐지한 거를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유에 대해서 이건 뭐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김경진 의원님. 오늘 곧바로 서울 남부지검에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는데
대략 제가 기사를 접해 보니까 검사 2명을 포함해서 한 48명 규모가 된다. 이게 그럼 예전에 있던 합수단 규모보다는 커진 건지 한동훈 장관이 좀 더 신경을 쓴 건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합수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금 금감원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실질적인 어떤 수사 및 조사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1차 수사, 1차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함께 수사를 협업할 수 있는 또 그리고 행정기관의 수사를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지금 부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검사 48명의 수사관이 얼마만큼 보임이 될 거냐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추미애 장관 이후에 저기 폐지 이후에 사건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수사가 안 되고 밀려 있는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밤을 새서라도 수사를 해서 일정 정도 쳐낼 거 좀 쳐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사범들 일종의 경제 쪽의 거악들을 뭐 한번 잡아내겠다 이게 한동훈 장관의 보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폐쇄를 한 이후에 실질적인 수사가 안 되고 그냥 잠자고 있었던 사건은 일정 정도 주기적으로 일정량이 발생을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빨리 처리하는 것이 지금 이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들은 범죄자뿐이다라고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금융범죄합수단 해체 지시를 했던 추미애 전 장관 목소리도 한번 비교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범죄합수단은 고액의 금융 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와 검찰 수사관 또 장관 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증권합수단이 폐지된 이후에 처리되는 사건의 질과 양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시장 자체가 혼탁해지고 결국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서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요. 증권범죄의 초청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 이미 드러나 버렸습니다. 현재는 증권수사 협력단이나 이거는 검사의 수사를 배제하는 형식이거든요. 임명이 되면 그 즉시 과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취임 하루 만에 곧바로 남부지검에 이 합수단을 차렸습니다. 김 의원님께 이 질문도 또 추가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면 물론 여의도 저승사자 경제사범들을 잡아드리겠다라는 게 한동훈 장관의 생각일지 몰라도 이게 문재인 정부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글쎄요 전 정권 인사, 과거 정권 인사를 좀 파기 위한 거 아니냐, 의도성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또 동시에 있더라고요. 글쎄 근데 그 부분보다는 원래 지금 수사를 하다가 수사가 제대로 됐냐라고 하는 의구심, 라임 옵티머스를 포함해서 여러 증권 금융범죄에 대해서 수사 자체가 미진하게 됐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이 부서가 해체가 되면서 결국은 그냥 용두삼이 됐을 것이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원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일단 집중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이 권부 쪽에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이나 로비가 일정 정도는 있기 마련인 게 어떻게 보면 과거 정권의 어느 정권하고 상관없이 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수사가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강기정 전 수석이나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일정 정도 검토는 했던 걸로 그때 당시 알려져 있기는 한데 예. 그게 얼마만큼 제대로 검토가 됐을까?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수단이 아마 이게 가동을 시작하면 예. 저 부분도 자연스럽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2021년에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서 라임펀드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여당, 현재로서는 야당이 이제 민주당이죠. 의원 8명 정도가 그 소환을 통보받았다는 것이 보도로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당시 정권에서 왜 여당만 수사를 하느냐, 야당 인사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강력하게 압력을 넣으니까 당시 그 남부지검장이었던 박순철 검사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글을 쓰고 사표까지 내게 됩니다. 그 정치가 덮은 수사를 정치를 덜어내고
이제 진짜 수사를 그 합수단이 하는 거다. 뭐 이런 방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취임 하루 만에 여의도 저승사자,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를 부활시킨 한 장관인데요. 검찰 인사도 대대적으로 물갈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송경호 검사가 유력하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송무부장. 각각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농단 특검을 같이 했다. 윤석열 사단이 다시 복귀를 하는 건지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검찰 인사는 이제 그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합니다. 예, 근데 검찰총장이 이제 공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검의 차장부터 저는 임명할 걸로 봐요. 대검 차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 세 자리가 관심인데 일단 대검 차장은 이원석 27기 지금 이게 제주지검장 있잖아요. 이원석 이분이 유력하게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앙지검장에는 29기로서 이제 그 송경호 이분은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사건, 이재용 삼성 사건을 이게 주인 검사로 부장으로 했던 이런 이제 송경호 원래 자천대가 여주로 갔죠. 이분이 유력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 이쪽은 이제 지금 청문회 총괄 단장을 하는 이제 신자용 28기 세 분이 유력한데 한동훈 장관은 측근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저는 이게 윤석열 사단이나 뭐 하나이나 측근 이런 게 비판이 안 맞다 봐요. 뭐냐면 이게 검찰 인사는 동기들이 다 이게 법조인들은 초임 때부터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어느 기수는 누가 제일 능력이 있고 수사를 많이 했는지. 그럼 이게 27기는 누가 봐도 이게 그 한동훈, 이원석 두 명이 워낙 강한 수사를 굵직굵게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앞서 나간 선두였고, 그다음에 28기는 바로 이제 그 신자용, 그다음에 그 이진동 뭐 이런 분들이 제 동기지만 원래부터 이게 많이 했고.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말씀은 능력 있으니까 조직에 당연히 앉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29기는 이게 누가 봐도 권순정이나 이번에 공수처에서 한 손준성, 예. 그다음에 송경호 이런 분들이 초임 때부터 정말 고생하고 능력 있고 평판이 있는 분이 된 거지. 무슨 저는 취지 이게 발언인지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때문에 그냥 된 거다? 이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좀 야당의 시각은 다른 것 같아요. 검찰 나라 만들기 속도전에 돌입했다. 검찰의 하나회로 뭐 사조직으로 검찰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김종욱 교수님, 저는 이 부분보다 뭐 검찰 공화국이니 검찰 하나회니 이 부분보다 야당에서는 앞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수사를 했을 경우 검찰이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뭐 이 부분을 또 야당에서는 좀 따져 묻고 있거든요. 그거야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수사하는 과정들을 봐야 되겠죠. 미리 예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 검찰 인사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얘기가 되는 분이고, 거기다가 또 대통령실에도 비서관급 6명이 검찰 출신이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그렇다면 추세 자체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런 추세와 연동돼서 검찰 내부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저희 서울지검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윤석열 사단들이 대거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지검장이 만약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얘기하면 이분이 이제 조국 일가 수사를 총괄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왜 서울지검장에 앉히지? 이건 예를 들면 야당과 대결하자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특수청 사단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 과정과 무관하게 그 배경 자체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후에 뭐 지금 당장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 건마다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부를 때마다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검찰 인사를 할 때 저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국회 차원에서 저 문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뭐 조국 장관 수사를 했거나 혹은 국정농단 특검을 윤 대통령 함께 했거나 뭐 이런 부분을 두고 오늘 아침인가요? 박범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내부 분위기 혹은 그 검찰 개혁을 다 너무 180도 뒤집는 거 아니냐는 발언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가 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잖아요. 지금 공수처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또 검찰 개혁의 핵심이잖아요. 그대로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의 수사권, 지금 사실 검찰 종이 호랑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들이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 엊그제 지금 논란된 거 전부 경찰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제도 개혁 다 한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수사할 때 저녁 8시 넘어가면 조사받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고 하든지 아니면 수사를 중단하든지 하라. 전부 그 제도적인 시스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단 하나라도 바뀌고 있나요? 예.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검찰 개혁은 그대로 지금 이미 유지가 돼 가고 있고 그 전제하에서 지금 사람의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문재인 정부와 인사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자신들이 썼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중용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검찰 개혁을 뒤집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한 비판인 것 같고요. 송경호 또 신자용 저런 분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했었잖아요. 자기들 동기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사 능력을 인정받아서 특수통들요? 중앙지검 특수부장 또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를 했었던 분들이에요. 예. 그러다가 조국 사건 수사한 이후부터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천외기를 당해서 지방과 또 고등검찰청을 전전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보면 알겠습니다. 예. 원래 유능함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인데 저분들을 발탁한다고 해서 다시 발탁한다 그래서 그러면 개혁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지금 피상적인 얘기다. 잘못된 측면의 얘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만요.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여기 저희 화면에 있는 이 유력은 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송경호 검사 이제 신임 지검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송경호 검사.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 중에 하나죠.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인데 대검 차장의 이원석 검사도 각각 내정이 됐고 여기도 검찰국장으로 신재영 송무부장도 내정이 됐어요. 이제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전에 검찰의 인사 내용이 나왔는데 예상대로 이런 인물들이 윤석열 정부 검찰 초기 요직에 배치가 됐습니다. 소포까지 만나봤는데요.